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기름 선택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땐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고온에서 요리할 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 베스트 3가 있습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쓰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혹시 뭐 절대 쓰면 안 되는 기름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인데요.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매일 쓰고 있는 그런 기름일 수도 있어요. 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튀기고 볶고 지지고 뭐 심지어 막 생으로도 어떤 분들은 막 먹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름은 그냥 칼로리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기름 자체가 우리 몸에 세포막을 만들고 또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또 우리 몸의 염증 반응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핵심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튼튼해지기도 하고 정말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염증이 막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피부가 탱탱해지기도 하고 노화가 막 빨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기름 선택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땐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혈관에 우리가 떼낀다고 그러잖아요. 기름 떼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 자체가 혈관에 꽉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혈액순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세포가 예민해지고 간의 해독력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고온에서 요리할 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 베스트 3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한테 제가 조금 죄송은 하지만 하여튼 이름은 너무 좋죠. 그럴싸하죠. 딱 건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은 실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대부분 이 GMO라고 그래서 유채씨에서 거의 추출해내잖아요. 유전자 조작한 거잖아요. 또 추출 과정에서 고온 고압에서 이 헥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요. 이걸 화학 용해제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도 건강하고도 밀접한 또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고온에서 또 조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산패가 돼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서 벽돌 지방산이에요. 그냥 몸에 들어가면 안 빠지는 지방산을 우리가 트랜스 지방산인데 이런 것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또 염증 유발하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이 산화 지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콩기름입니다. 대두유, 식용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거 식당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기름이잖아요. 대두유, 식용유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오메가3하고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정말 몸 안에 염증을 유도하는 핵심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3는 이거 과잉 섭취하게 되면요, 염증의 유전자를 갖다 활성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만성염증, 비만, 당뇨, 혈압, 암까지 이어지는 어떤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 세 번째는 포도씨유입니다. 포도씨유도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포도씨유는 고온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너무 높아가지고서 발연점이 낮아요. 그리고 산화가 아주 빠릅니다. 특히 이 튀김 요리라든가 볶음 같은 이 고온 요리 조리에 사용하게 되면 몸속에 활성산소와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또 쌓이게 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식용유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더 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량 생산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정에서 고온 고압에서 화학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출해내거든요. 사실 이제 적은 양은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쌓이면, 오랫동안 쌓이면 사실 인체에 치명적인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봐도요, 이 기름은 정말 중요한 음식이잖아요.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잘못 쓰면 정말 큰 독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건강한 기름으로 추천해드리는 4가지 기름을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들기름과 참기름입니다. 이건 저온 요리에 쓰는 거예요. 특히 이 들기름은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샐러드라든가 나물무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에 아주 최고의 식품입니다. 두 번째가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이에요. 이것도 저온 압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화지방이지만은 짧은 중세지방산으로 이게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저장지방으로 우리가 막 쌓이는 뱃살로 잘 안 바뀝니다. 이게 또 고온 조리에도 쉽게 산화되지 않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걀 요리라든가 어떤 볶음 요리, 중식 스타일의 요리에는 추천해 드릴 만한 기름입니다. 세 번째가 저온 압착한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발연점이 한 250도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고온 조리에도 이게 선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심혈관 보호와 항산화 효과도 또 그래서 뛰어납니다.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 뭐 ADEK잖아요. 이런 걸 흡수를 도와주는 또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이라든가 볶음이라든가 오븐 요리 같은 거, 이 샐러드 드레싱에도 활용하면은 상당히 좋은 기름입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죠. 이제 심장을 지키는 이 주중예식 기름이다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이제 올리브유는요, 오메가3보다 오메가9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이냐면 LDL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고요. HDL이라고 그러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작용을 해줘. 그래서 이것도 고온 조리보다는 중저온 혹은 생으로 먹는 게 훨씬 적합합니다. 생활 속에서 좋은 기름을 쓰는 실생활 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기름을 바꾸는 3단계 실천법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름을 바꾸는 것도 이 습관입니다. 건강한 습관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집에 있는 식용유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히 유통기간 지난 기름들이 있어요. 오래된 식용유는 그냥 바로 버리세요. 두 번째는 볶음, 튀김 요리를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좀 바꾸면 기름 사용 양을 뭐 3분의 1 정도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샐러드에는 생들기름을 한번 넣어서 먹는 것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이 생들기름으로 바꾸면 오메가3 풍부하잖아요. 밸런스를 유지해주면서 염증도 상당히 좀 저하시키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기름은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내 세포를 만들고 내 혈관을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키는 또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학, 정제된 어떤 식용유보다는 자연에서 스스로 짜낸 이런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건강을 지키는 가장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집 기름부터 한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 드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잘못된 기름을 섭취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사실 이제 모든 음식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뭐 조금 잘못 먹었다고 해서 금방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병을 어떤 치료할 때도 제 경험으로 보면 정말 3개월에서 9개월 해야만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 하나 먹어서 좋아 이런 것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실제로 좋아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용유 같은 것을 많이 먹었을 때 어떤 병이 되기 전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만성 피로입니다. 그냥 바로 피곤하다면 한번 기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성 피로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흐름이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손발이 차가운 거예요.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안 좋은 기름 먹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는 병들이 당뇨, 고혈압, 비만이죠. 특히 비만인데요.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4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질병이 있으면 이게 혹시 내가 먹는 물론 탄수화물, 지방 뭐 다 단백질까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을 한번 유심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